오랜 시간이 켜켜이 내려앉아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 이곳에선 자연의 현상마저 신비로 다가옵니다. 고드름이 위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곳. 마이산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느낌. 어둠 속에서 서서히 정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내려와서 세상에 이런 산이 있다. 거대한 바위가 솟아나기까지 이 땅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말 이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 그것도 뭐 수천만 년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참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요.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한 산, 마이산에 빠져볼까요? 진안고원 한가운데 도도한 자태로 솟아오른 한 쌍의 봉우리. 바스락대는 가을을 발끝에서 느끼며 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오직 마이산만을 촬영한다는 정기롱 사진작가입니다. 제가 뭐 전국 유명한 산도 이렇게 다 촬영을 해봤지만 이렇게 독특하고 어디 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독창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마이산의 얼굴은 작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죠. 마이산은 360도를 돌아가면서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북쪽 진안읍 쪽에서 보면은 말 귀가 두 개만 보이고 그 반대쪽에서 보면은 세 개도 보이고 또 겹쳐서도 보이고 그렇게 그 변화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이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운해입니다.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큰 데다 섬진강과 용담호를 끼고 있는 진안고원은 운해가 생성되기 좋은 조건을 지녔습니다. 마이산을 기준으로 세 군데에서 운해가 들어오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날은 극히 드물고 어느 한 곳은 생성이 되는데 마이산을 서로 간섭을 못하고 그 운해가 마이산을 넘어서 다른 운해 생성되는 대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 한 컷을 위해 작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마이산에서 보낸 숱한 시간들. 마이산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오늘도 그 찰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한 게 41년째인데요. 그동안에 처음 시작은 뭐 이제 여러 분야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접하고 나서 보니까 마이산만한 소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까이 살고 있고 또 평생을 어려서부터 봐왔던 산이고 잘 아는 산이고 그래서 마이산 작업만 하게 됐습니다. 여기 마이산에 매료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오해열 안성희 씨 부부는 4년 전 진안으로 귀촌했습니다.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마이산을 보고 한눈에 반해 정착해 버렸죠. 농사 경험이 없던 부부에게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 만져봐봐. 이 사과 얼었어? 그러니까 좀 자국이 나는데. 그래도 사과를 택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안 돼요. 진안이 이렇게 좀 고온지대잖아요. 그래갖고 사과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온지대에서 자라면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그래서 사과가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진안이 이 사과 농사 짓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지만 땅과 자연을 대하는 정성만은 남달랐던 부부. 어느덧 수확의 기쁨도 알게 되고 판매 수익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솔직히 일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힘들 때도 많고 그런데 해질녘이나 이럴 때 정말 하늘이 이뻐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진짜 이쁘거든요. 네, 가끔씩 쉬면서 이제 하늘을 보거나 이 과수원에서 보면 이 과수원과 그다음에 이 하늘과 이런 것들이 볼 때 이렇게 그 순간만큼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자연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거두며 살자고 부부는 결심했는데요. 안분지족의 삶을 실천하게 된 건 다 마이산 덕분입니다. 이 마이산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상고대라고 하죠. 서리꽃이 필 때가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전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이산을 더욱 신비롭게 하는 이곳은 탑사입니다. 바위 절벽을 성벽처럼 둘러 세우고 계곡 깊이 자리한 탑사에는 80여 개의 돌탑이 있습니다. 이 마이산 탑사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이 마이산 속 안에 인간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쌓은 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탑신이 그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흔들거린다고 하니까 이 탑을 흔들어 보고 만져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목 쪽에 사람이 다니는 길목 쪽에는 탑이 자주 넘어집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100년의 시간을 버텨온 돌탑. 얼기설기 마구 쌓아 올린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게 돌을 배열하고 탑을 쌓는 비법이 대를 이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탑을 쌓을 때 탑을 돌멩이를 올려놓고 흔들어 봅니다. 약간 흔들어 봤을 때 흔들었을 때 까딱까딱 움직이는 부분을 이 쪼스 셋돌로 쳐서 넣어줍니다. 그럼 흔들거리는 게 방지가 되죠. 그러면 된 겁니다. 좌우로 중심에서 좌우로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는 부분을 셋돌로 끼워 넣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탑사의 이 많은 돌들은 다 어디서 난 걸까요? 바로 이 순마이산과 앞마이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들로 인해서 아침녘에 타포니 현상이 떨어집니다. 그 돌멩이 소리가 딱딱 소리 나는 것이 어느 부위에 돌멩이가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포니 현상이 탑사로 주로 많이 떨어집니다. 타포니에서 떨어져 나온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았던 겁니다.
마이산의 지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오창환 교수. 지질학자들에게 마이산은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립니다. 마이산은 이 콘크리트를 비벼놓은 것과 같은 암석의 여감으로만 이루어진 국내 유일한 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암석에 구멍이 뚫리는 타포니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타포니는 이 마이산의 북쪽 사면에는 발달이 잘 안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남쪽 사면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 물이 암석 안으로 들어가죠. 암석으로 들어가서 얼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이 돌과 돌 사이 돌을 이렇게 묶어주고 있던 교질 물질과 돌 간의 어떤 그 결합력이 약해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햇빛이 또 비치면 또 녹았다가 또 밤이 되면 또 얼었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역들을 잡고 있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이 돌덩어리들이 하나씩 빠져나오게 되죠. 이런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 구멍들이 자꾸 연결이 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커다란 구멍, 이 타포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타포니는 주로 해안가에서 발견되는데 육상에서 타포니를 볼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마이산이 유일합니다. 타포니 규모는 상당히 커서요.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고금당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가 이 타포니 안에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크고요. 또 이 안에 그 정자를 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짓거나 이렇게 암자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새를 느끼게 해주는 이 타포니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한테는 영광이자 행복입니다. 정말 이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 그것도 뭐 수천만 년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참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요. 독특한 마이산의 지형은 한반도 탄생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9천만 년 전 커다란 두 개의 단층이 함몰돼 여감이 쌓이고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3,500만 년 전에 다시 가라앉았던 단층이 솟아오르며 마이산이 생겨난 것이죠. 완전히 칼로 반쪽을 탁 잘라놓은 것처럼, 그죠? 저렇게 저기 아마도 그리고 이 면이 아마도 이 여감충이 산이 되면서 솟아 올라올 때 그 솟아 올라온 면, 단층 면인 것 같아요. 반듯하게 잘린 암석은 지각 변동이 남겨놓은 흔적.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자연의 신비 앞에 상상력이 무궁해집니다. 이게 화강암인데 이 화강암이 주변 지역은 아마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게 쏟아져 들어왔을 텐데 이런 화강암은 이렇게 입자들이 굵은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땅이 한 15km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부지가 만들어지고 이게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뭐 여기에 땅의 움직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직 동트기 전 정기롱 작가가 어딘가로 나설 채비를 하는데요. 익숙하게 카메라와 장비도 챙깁니다. 힘은 들죠. 뭐
365일을 매일 이렇게 나온다는 게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새벽, 그 아침이 기다려지거든요. 오늘은 어떤 빛이 마이산에 비칠까? 어떤 운해가 마이산을 이렇게 감쌀까? 예,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힘들어도 항상 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산 북쪽에서 운해를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차츰 여명이 밝아오고 구름이 서서히 몰려옵니다. 기다린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 또 다른 마이산의 얼굴을 담습니다.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운해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운해가 가득 찬 운해도 아니고 이 산 그래미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마이산을 돋보일 수 있는 이 전경이 아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마이산에 흩어지는 운해를 따라 내려서는 길. 된다고 그 정도야. 정기룡 작가의 집에도 가을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부장님 나 없을 때 한번 왔다 갔지. 그 명이다. 톰수요의 모험 속 오두막을 동경했던 소녀는 사진작가가 되어 작은 꿈을 이뤘죠. 그래 포기하고 그냥 삶이 있어. 저희 시대 이제 저보다 연배시지만 그 이 트리하우스의 그 일련이 있잖아요. 그 추억이 직접 해보지는 못하고 어렸을 때 하면 조금만 더 좋으면 돼. 됐냐? 그의 집은 사진을 좋아하고 배우려는 이들에게 늘 열려있는 사랑방입니다. 그를 세로로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꼭 처음에 피는 꽃들 뭐 그런 것들은 어디 섬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야 기둥아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럼 따로 놓아. 근데 그 다음부터 장비를 안 내는 거야. 장비를. 사진기도. 갖고 뭘 사진 찍으러 가고 장비도 안 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우리는 그러지. 그러면은 형님 저는요 바다 사진 함부로 찍으면은 우리 마이산 살신년 혼나요. 우리 신령님이 다음부터 사진 못 찍게요. 그러면서 카메라를 안 내놓는 거야.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마이산 사랑이 보통이 아니구나. 순백의 겨울이 돌탑에도 내려앉았습니다. 한겨울 탑사에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진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불이 끝나면 스님은 물을 떠서 경례를 돕니다. 탑이 세워진 27군데 단에다 2개씩 모두 54개의 그릇에 물을 따라 넣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정화수 잔에 얼음 기둥이 봉긋이 솟아 있는데요. 바로 역고드름입니다. 우리가 그 지붕 처마에서 역고드름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산 탑산만큼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면 이 정한수 물결이 돼서 위로 솟아나는 그러한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고드름은 보통 위에서 떨어진 물이 얼어붙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요. 역고드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역고드름은 겨울철에 보통 날씨가 영하 15도 이하로 급 하강하는 빠른 시간 안에 내려가는 날씨에 의해서 이 역고드름 형성이 됩니다. 이 안에 물들이 이렇게 저녁에 따라 놓으면 이 육각 형상으로 물이 돕니다. 돌 때 압력에 의해서 위 부분으로 갈라지면서 틈새가 생겨서 이 틈새가 이 물을 압력에 올려 보내면서 얼리는 그런 형상으로서 역고드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탑사에서 300m 올라가면 앞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 털을 잡은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인 은수사입니다. 아득한 옛날 선조들은 바위산에 신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산도 다르지 않아 훗날 부처가 산다고 믿었기에 주변에 사찰을 지었죠. 인간의 믿음이 자연의 무대에서 만난 인연. 부전 스님도 그 인연으로 은수사에 오게 됐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의 안녕을 염원하며 스님은 기도를 올립니다. 그 옛날 은수사에 특별한 염원을 안고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은 황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 마이산에 들렀고 이곳에서 왕위의 신표인 금척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창업했다는 몽금척 설화가 은수사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찰 건축물 벽화로 1월 오봉도를 그리고 그 건축물의 이름을 태극전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마 세계 사찰 유래상 이곳은 마이산이 유일무이할 거예요. 마이산 그 엄마봉, 아빠봉이 서로 맞물리는 이 자리에 음양 태극을 상징하는 태극전을 짓고 조선왕조를 창업했던 이성계가 바로 이곳에서 금척을 받았다. 금척을 받아서 그 금척으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라 하는 그런 천명을 입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곳으로서 이렇게 태극전을 지었죠. 실제 마이산에는 오봉으로 일컫는 바위가 있어 몽금척 설화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태조가 금척을 받는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리서인 조선환여 승남에는 금척을 받은 곳이 진안 마이산이라 기록돼 있죠. 은수사 마당 한가운데 자라는 청실배 나무는 이성계가 건국을 염원하며 손수 심은 나무라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은수사에 들렸을 때 은수사의 샘물이 마치 은처럼 희다고 해서 은수사라고 이름을 내려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실 그때 온 기념으로 청실 배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천연 기념물로 현존하고 있는 그 나무입니다. 선조들은 마이산이 나라를 세울 정도로 큰 기운을 가진 산이라 믿었습니다. 마이산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염원으로 이어졌죠. 잘생긴 부처님 얼굴처럼 보이죠? 코끼리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은 남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 신앙에는 남근 사상이 있었거든요. 남근을 보시면 또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바위에 기도를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마이산에는 이곳에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유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이 산에 올랐을까요? 수백 년 동안 바위 봉우리가 지켜보았을 간절한 기도. 힘겨운 인생의 산에서 희망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일 테죠. 여기 마이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곳일 겁니다, 아마. 저도 여기 한 25년 전부터 왔는데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두루두루 몸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잘 되게 기도 발음하고 또 부모 형제들 다 저 주위로 이렇게 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 믿음이죠. 마이산은 봄이 더디게 찾아옵니다. 벚꽃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피죠. 탑사에서 시작된 벚꽃 행렬은 2.7km 이어집니다. 천여 그루의 마이산 벚꽃은 평균 고도가 500m인 진안고원의 독특한 기후로 상대적으로 늦게 개화해 화려한 장관을 이루는데요. 사계절 아름다운 마이산은 프랑스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별 3개 만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이산 사진으로만 봤는데 막상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정말 말의 귀를 닮았구나 하고 그 웅장함과 그 독특한 모습이 아주 새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주에서 왔는데 벚꽃이 이미 다 졌어요. 그냥 여기 마이산 보러 왔다가 벚꽃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참 꽃 보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올해 늦게까지, 다른 곳보다 늦게까지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맘때 정기룡 작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마이산과 벚꽃이 물에 비치는 타병제입니다. 여기가 마이산 반영을 담을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지명 그 자체가 타병제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주 잘 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벚꽃이 지금 한참일 때가 제일 아름다운 반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벚꽃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위로 올려다만 보는 꽃이었는데 물에 비친 모습이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하고 다른 평온하고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산사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홍 화상과 그의 제자 무학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알려진 고금당. 영겁의 시간이 빚어낸 타포니 바위굴은 사바세계를 잇고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을 겁니다. 마이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센 곳이거든요. 산 모양 자체가 끝이 송곳까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가 하늘을 뚫을 기세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마이산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서 또 의병 훈련도 많이 하셨고요.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기. 마이산에서 호남 최초의 의병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호남의 각 지역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당시 참여한 의병들과 거사를 성원한 1,800여 명의 이름이 용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금성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묻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조명을 받으면 경자년이니까 의병의 창의를 모의를 한 것이 최초란 말입니다. 이 기록이 이 바호에다 새긴 게 바호에다 새기는 것은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도 100년 지금 100년이 넘었어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뭐 오기 전에 1900년에 벌써 여기다 이렇게 새겼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송병선을 중심으로 호남 의병대가 결성됐는데요. 이후 여러 차례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고 민족 자주성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송병선이 여기 와서 계실 때 따르던 제자들을 말하자면 여기다 새긴 것이에요. 그 나중에 이성용 의병 거기 창의에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항일의병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은 시대를 거슬러 임진왜란 때도 발현됐는데요.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웅치곡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592년 4월 13일 12만의 일본군이 조선을 쳐들어왔다.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7월 8일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칠 당시 육상에서는 웅치고개에서 조선군이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당시 육상에서는 처음으로 승전보를 올렸던 전투죠. 근데 길이 좀 비가 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웅치 전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는데요. 지금 지정구역은 지금 문화재청은 전적지 정비를 위한 연구 답사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경상도를 거쳐 전라도로 진출하려던 왜군들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웅치고개. 산세가 가파른 이곳에서 조선 관군과 의병들은 필사적인 각오로 왜군에 맞서 싸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웅치 전투 때 지형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일렬로 오지 않고 아마 여기서부터 산을 다 쌌을. 골짜기가 지금 진안 쪽입니다. 그래서 진안 쪽에서 왜군이 이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와서 이 성황당 고개를 웅치 고개를 넘어서 이제 만주 쪽 두목마을 쪽으로 내려가서 전주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투를 벌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으로
웅치 전투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여기에서 승전을 했기 때문에 호남이 지켜졌고 호남이 지켜졌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승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전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안에서는 호국 정신을 기리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마이산에서 지냅니다. 신라 때부터 거행된 마이산 신제는 조선 후기까지 국가에서 주최한 제례 중 하나였죠. 최근엔 이성계 장군의 건국 설화를 재현한 몽금척 퍼레이드와 연계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단비를 맞고 사과가 연걸어 갑니다. 다시 찾은 사과 농장. 일하는 부부의 손길이 이제 제법 농사꾼답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과가 열릴 수 있게 눕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솟아 있으면 사과가 열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과가 꽃눈이 올 수 있게 눕혀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농사일이 생각보다 고되지만 마이산 아래 정착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과 행복을 덕분에 알게 됐으니까요. 하는 일이 늘 많으니까 허리 숙이고 일하고 하다 보면 그럴 때 또 이렇게 딱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산이 또 저렇게 어쩜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늘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순간 또 잠깐이지만 위로받고 또 일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이산은 바위가 솟아 만들어진 산이지만 사이사이 숲을 품고 있습니다. 효명 스님에게 숲은 이야기들로 무성한 또 다른 우주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청설모에겐 고역이지만 감나무에겐 열매를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죠. 여기는 감나무도 있고요. 이쪽은 다 얼음넝쿨입니다. 얼음넝쿨이고 이쪽은 또 그 호두나무도 있고 여기에 그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많은 그 동물들에게 많이 모입니다. 풍요로운 숲은 수많은 생명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쪽 와봤는데요. 이쯤에 그 멧돼지가 한 7마리 정도가 있다가 제가 오니까 이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갔는데 이 주변에 원래 그 오솔이나 고라니 그런 짐승들도 많고 오랜 시간 마이산에서 가장 많이 위로받은 건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이산을 찾는다는
정점속 씨. 앞 마이봉까지 1시간 만에 가뿐히 오릅니다. 나주의 가수원집 딸이었는데요. 우리 애기 아빠가 지난 토백이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산골짜기여가지고 제가 적응하기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가까이에 마이산이 있는 곳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일단은 손쉽게 올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제가 올 수 있어서 이 마이산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진안고원 마이산 아래에선 인삼을 많이 재배하는데요. 전국 인삼 생산량의 15%를 차지합니다. 최근 진안 농가에서는 인삼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삼 명인 손효연 씨가 개발한 터널식 해가림 재배 기술입니다. 그가 처음 시도한 인삼 하우스 재배는 시범 사업으로 지정돼 다른 농가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농법까지 쓰고 있죠. 이건 인삼 열매고요. 인삼 열매는 5월 초에 자가 수정이 됨으로써 강제 수정이 필요가 없는 열매입니다. 이 친환경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잎이 조금씩 마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띄어낸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5년근 인삼이 자라고 있는데요. 1년을 더 키워 6년근 인삼으로 수확해 홍삼 가공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인삼 이 부분이 몸통이고요. 이건 중미고요. 이건 세미라고 합니다. 인삼 사포닌이 많기 위해서는 이 중미와 세미 발달이 잘 돼야 사포닌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삼 하우스 재배를 생각하게 된 걸까요? 인삼은 이제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태풍, 즉 태풍인데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시작했고요. 하우스를 재배하니까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삼을 재배한 지 24년째. 손우연 씨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인삼과 재배 기술에 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키토산과 게르마늄을 처리한 액상 비료를 개발해 인삼 생육기간에 살포함으로써 사포닌 함량을 높이는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업적을 인정해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인삼 명인 1호로 선발한 것이죠. 이곳 진안은 남한의 유일한 고원지대입니다. 진안 고원은 평야지에 비해서 온도가 3, 4도 낮습니다. 인삼 재배는 인삼 특성상 반응달 식물이기 때문에 적정 온도는 18에서 24도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안은 밤에는 일교차가 심함으로써 인삼 조직이 단단하고 사포닌 함량이 많이 검출되는 곳이 이곳이 진안입니다. 마이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사진 작업을 해오고 있는 정기롱 작가. 이걸 바꾸자고요. 제가 여기 딱 닿을 때 액자를 놓을 이젤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동안 찍은 마이산 사진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작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상 사진 각자의 그 사이즈별로 이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분 옛날에 했던 거 있지? 그거 한번. 정기롱 작가의 사진을 통해 마이산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됐다는 또 한 사람. 모서리가 그럼 원래는 이렇게 교감으로 재직 중인 유시병 씨는 산에서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거 맞춰가지고. 그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 산의 그 모양을 통해서 어머니의 가슴이 이렇게 연상이 돼서 이 산은 어머니를 닮은 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더 이렇게 애정이 가고 또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햇살 좋은 날 마이산 등산로 초입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사진 한 컷 한 컷에 오직 마이산만 바라보고 살아온 작가의 열정과 노고가 보입니다. 들어오는 산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 없네요. 앞으로도 그의 시선은 늘 마이산에 머물 겁니다. 마이산이 항시 아침마다 그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에 거기에 매료가 돼서 지금까지 40여 년 작업을 해온 것 같습니다. 마이산을 제가 닮는다고 표현하기보다 마이산이 있어서 제 삶에 또 제 그 목표도 생겼고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이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삶의 위안을 주고 누군가에겐 간절한 염원을 품게 하는 산. 숱한 사람들을 매료시킨 마이산은 오늘도 그 신비로움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